안녕하세요.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입니다. 오늘 교육의 제목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조활동 방해법 추진 중인데요. 아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왜 뜬금없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부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출한 이 노조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률이 우리 병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사업장. 우리로 치면 병원이나 요양원이겠죠. 그 사업장에서의 집회, 피켓팅, 심지어 현장 순회까지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체 교섭의 기한을 연장해가지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와 병원장의 동등한 교섭이 열리기가 더 어려워지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셋째,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산별 노동조합의 간부나 아니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에는 병원장, 사장 마음대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법을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배경에는 바로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비준이 있습니다. 이 ILO라는 건 전 세계 187개국이 가입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로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 노동 기준을 만드는 기구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8개의 기본 협약을 각 국가마다 반드시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 핵심 협약을 지키자는 약속조차 하지 않은 7개의 회원국 중에 하나고 또 이와 같이 핵심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 ILO 핵심 협약을 비준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노동운동의 요구였어요. 왜였을까요? 간병 노동자, 학습지 교사, 건설 산업에 있는 노동자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고요. 또 정교조나 대리운전 노조, 화물연대 사례를 봤을 때 정부가 노조를 허락해주지 않아서 결사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 마치 한국에서 노동조합을 활동하는 것은 일제시대에서 독립운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온갖 차별과 불이익, 심지어 해고까지 각오해야 되는 상황까지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용자인 원청사정과 교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법으로 ILO 협약이 비준이 되면 차별과 불이익 없이 노조하기에 보다 쉬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ILO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정부는 경영계, 즉 사장님들의 요구를 받아서 노조법 일부에 손을 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ILO 협약이라는 좋은 거를 우리가 한번 해줄 테니까 이제 사장님들의 얘기를 좀 너네가 들어야 공평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제안 이유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보면서 사실 진짜 그런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병원 로비 집회와 피켓팅이 불법이 됩니다. 법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제37호에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42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조를 보면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의 형태 또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서는 그 전부나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는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즉 쟁의 행위는 점거하는 형태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이죠. 이 조항이 통과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사진 속의 장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울산대병원 로비입니다. 파업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거는 작년에 강원대병원 로비에서 이뤄졌던 집회의 모습이고요. 바로 뒤에 수납창고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동아대병원이 사업장 안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동국대병원의 모습입니다. 피켓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서울대병원 병원장실이 있는 건물인 시계탑 점거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딜까요? 바로 경북대병원 로비입니다. 바로 지난 2014년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파업으로 경북대병원이 노동조합을 업무방해죄로 걸어서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1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로비 파업은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방해하는 형태로 점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해서 이제부터 여기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어 라고 하게 됐을 때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전부 금지되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이제부터 파업을 하고 싶어도 파업 집회를 병원 사업장, 병원 로비에서 하지 말라니 노동조합의 핵심 무기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체 교섭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실감이 좀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정안 조항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원래는 1년, 2년 정도의 주기가 있는 단체 협약을 법으로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대 3년까지는 단협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섭이 좀 덜 하게 되는 것이지 크게 나랑 상관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을 포함한 사장님들이 가장 질색하는 게 뭘까요? 바로 교섭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의해서 일단 노조가 생겼는데 정당하지 않게 이를 피해버리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싫어도 법에 의해서 교섭 자리에 꼭 나와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노동자 한 명 한 명은 힘이 없지만 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당당하게 병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단체 교섭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논의됩니다. 임금과 복지는 당연하고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기에는 병원 노동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방안 문제와 같은 현안들도 논의할 수가 있죠. 또 이 교섭이 결국에는 결렬되게 됐을 때는 파업이라는 합법적인 노동자의 무기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싫어도 해야 되는 교섭이 해야 하는 주기를 최대한 3년으로 늘려준다면 사용자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런 사례가 이번에 한국 GM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회사 GM 다 아시죠?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이번 해에 무슨 교섭이냐. 주기를 1년짜리에서 2년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이도동법 계약은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노조는 이 법이 통과되면 최대 4년 동안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악법이랑 결합이 되게 되면서 교섭을 할 기회를 뺏기게 됩니다. 소수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라는 노조가 회사가 교섭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섭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 계약안이 통과되면 우리 직원만 병원에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아니, 우리 직원만 사업장에 출입이 가능한 게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 개정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을. 5조의 사망을 보면은 어떻게 써있죠?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라고 얘기해서 비종사 근로자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이번 개정안에서. 그래서 이 조합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고 하면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설 조항인데요. 왜 굳이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번 해에 보라매 병원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보라매 병원 하청 비정규직들은 올해 정규직 정한 합의가 되었지만 만약 이 계약안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들을 병원에서 막을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산별노조 간부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경북대병원인데요. 경북대병원분의 조합원의 입장에서 산별노조 간부인 대구지부의 지부장님, 또 본부장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산별노조 간부들이 우리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 또 간담회, 회의, 그리고 본부장님이 발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같은 지역에 연대하는 노동자들도 아무도 우리 집회에 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들이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대면서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사측에서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지금 정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하겠다면서 마치 사장님들의 오래낸 수건을 풀어주는 이 노동법 계약을 동시에 들어주는 게 공평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계약안은 ILO가 권고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해서는 이 여당과 야당이 굉장히 옥신각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동법 개혁 통과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들끼리의 판을 좀 흔들 수 있으려면 이제 이 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서 노동조합 활동에 창구가 막히게 되는 우리 조합원들이 뭉치고 단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개정안 즉각 철회를 외치고 싸우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노총은 11월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노동법 계약 철회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LO의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핵심 협약은 비준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계약안은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권리도 물거품이 되는 건 한순간일 것입니다. 투쟁하고 싶어도 투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노동조합의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리기 전에 우리 의료연대 본부가 똘똘 뭉쳐서 앞장서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투쟁